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연락과 만남을 자주 하길 원하는 시댁 때문에 힘이 든 어느 한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현재 결혼 2년 차이지만 아이는 아직 없는 부부예요. 결혼을 하기 전 6년간 연애를 하였으며 그동안 남편은 저희 집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제가 시댁에는 자주 놀러가는 편이었고 남편 집에서 놀기도 하여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이 처음 맞이하는 며느리보다는 그리 어색하지 않았네요. 시아버지는 외향적인 분이라 모임도 많으시고 밝은 성격이셨으며 밖에도 자주 나가시고 여행도 자주 다니시는 분이세요. 또한 시아버지처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두 분이서 해외여행도 다니셨어요. 그런 반면 저희 친정 부모님은 자식들이 가자고 말씀드리지 않으면 여행 가실 일이 절대 없으신 분들이고 해외도 살면서 한 번도 못 가셨죠. 시부모님은 저희 연애 때 제게 잘해주셨는데 딸 없어서 제가 좋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씩 밖에서 밥도 사주시고 가족여행 가실 때도 항상 부르셔서 데리고 가주시기도 하였어요. 연애 기간이 많아지고 결혼을 해야 될 시기가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시아버님이 며느리 생겨서 너무 좋으시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제게 은근히 기대가 많으신 내색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는 결혼 후 며느리가 살갑게 굴고 전화도 자주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자주 먹고 딸처럼 살갑게 하실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부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희 집은 딸만 둘에 제가 첫째이지만 남편 집은 아들만 둘에 남편은 막내고 아주버님은 아직 미혼이세요. 결혼 후 만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주 연락 좀 해라. 내가 전화하기 전에 너가 직접 전화해서 김치 좀 주세요 라고 하던가 반찬 좀 주세요 라고 하며 연락 좀 먼저 하거라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절에 약속 잡는 것도 직접 시어머니한테 네가 전화해서 정해라.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맛있는 것 좀 사달라고 해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좋아서 그러고 자주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넌 도통 연락이 없니? 주말에 뭐하니? 날씨도 좋은데 같이 놀러가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 얼마나 좋니? 그리고 며느리랑 베트남 가고 싶다 이러시면서 언제 되냐 만날 때마다 주구장창 한 번도 빠짐없이 베트남 가자 말씀하세요. 이 밖에 셀 수도 없지만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러시는 거라고 하시면서 자꾸 연락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 입장은 자주 연락하라는 말이 제게 자주 만나자는 얘기로 들리더군요. 통화만 하면 꼭 언제 만나냐고 하시는데 그래서 시부모님에게 더 연락하기 부담스러웠어요. 시부모님이 너무 좋지만 저는 집에서 있는 것이 좋지 밖에 나가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고 집순이에요. 나가는 것도 귀찮고 돈도 돈이고 남편도 저처럼 집돌이에요. 시부모님도 가끔 사주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더 비용을 내는 경우가 많았고 아무래도 어른들이랑 같이 하는 식사가 편하진 않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말씀하시며 리액션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남편과 둘이 편하게 먹고 싶어 연락드리면 무조건 만나야 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하도 제가 앞에서 대답만 내내 말씀드리고 안 하니 다른 며느리랑 비교하시면서 다른 며느리들은 시부모에게 연락도 자주 하고 해외여행도 가더라 하셨죠. 그렇지만 제게 기분 나쁘게 말씀하지는 않고 좋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제 기분은 그와 반대로 좋지 않았죠. 그렇게 보면 제가 나쁜 며느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나쁜 며느리가 되긴 싫은데 아버님이 부탁하시는 게 저에게는 부담이에요. 자주 연락드리면 뭔가 평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시댁뿐만이 아니라 친정 식구와도 연락을 정말 안 하는 성격이에요. 우리 친정 집도 아들이 없어서 저희 아빠도 제 남편에 대해 기대를 하셨지만 제가 저희 집에 미리 말해놨어요. 나도 시댁에 자주 가고 자주 연락하는 게 힘드니 우리 남편한테도 그런 것은 바라지 말아달라고 했었고 저희 집은 다 이해하고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 대놓고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일이 없으세요. 늘 친정에서는 남편 일하는 거 힘들다고 오지 말라고 집에서 쉬라고 합니다.
남편도 시댁 아버님과 만날 때마다 제게 그렇게 말하시는데도 제가 연락 잘 안 드리니까 제게 말은 안 해도 서운해 한다는 건 직감적으로 알고는 있었죠. 얼마 전 친정 아빠 생신이어서 같이 밥 먹고 제가 돈 티슈 만들어서 깜짝 놀라게 해드렸죠. 아빠가 아들을 많이 원하셨는데 나이 들어 보니 딸이 최고라고 좋아하시고 눈물까지 흘리셨네요. 친정 식구들과 밥 먹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아버님 좋으시겠다. 정말 좋으시겠네? 라며 혼잣말로 말을 하더니 갑자기 우는데 기가 막혀 물어보았습니다. 왜 울어? 라고 물어보았고 자기 아빠가 너무 불쌍하다며 딸 같은 며느리인 줄 알고 제게 기대 많이 하셨는데 배신감 들었을 생각하면 너무 슬프다며 울면서 화를 내더군요. 그날 남편 술 많이 취한 상태였고 그러면서 그만하고 싶다고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전 너는 우리 집에 연락한 적 한 번이라도 있냐? 라고 물었고 친정 부모님은 나에게 연락하라고 안 하셨고 자기 부모는 대놓고 나에게 그렇게까지 몇 번이고 부탁했는데 전화 한 통도 안 한 넌 잘못이다 라고 하더군요. 저희 아빠가 자꾸 남편한테 술 먹자고 연락하려 해서 엄마가 전화 못하게 막았다고 일부러 남편 들으라고 엄마가 말하신 적이 있어요. 그 소리에 남편도 저희 아빠한테 연락 안 했죠. 그런 거 말해도 듣지도 않고 화만 내고 혼자 차에서 내려서 새벽 내내 친구랑 술 먹고 오더군요. 그 뒤로 서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 남편은 아직도 화가 나 있지만 말 안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남편은 조금은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닌가 봐요. 남편이 시댁에서 중간 역할 못하고 부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넘겼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배신감 느꼈을 것 같다며 우는 남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어른이 대놓고 부탁을 해도 안 하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의 부인이 된 것 같았고 남편이 결혼까지 후회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많이 속상해요. 남편한테 뭐라고 달래고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고요. 시부모님이 실망하신 건 맞지만 남편이 속상해하는 게 이해도 되면서도 살갑게 연락하면서 살기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 것 같아요. 추후에 남편에게 이 글을 보여줘야 될지 고민인데 남편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미친놈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뭘 눈물까지 흘리며 화를 낼 일인가요?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것이지 기쁨조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대답할 사람이 며느리밖에 없다는 거 보니 자기는 지 부모한테 대답도 안 하나 봐요. 시댁에 가서 탁 터놓고 말하세요. 참 답답한 게 본인 아들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살가운 며느리, 딸 같은 며느리 원하나요? 그냥 자기들 앞에서 재롱 떨고 비위 맞춰줄 종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네요. 어리고 귀여운 아이나 반려동물도 아니고 다 늙어빠진 중년 남녀가 뭐가 좋아서 자주 전화하고 찾아뵐까요? 사는 게 바쁘면 친구랑도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인데 남편도 본인이 딸 같은 아들이 되던지 자신 스스로는 밥도 못 차려 먹는 사람들이 꼭 그러더군요. 제가 딸 같은 며느리로 시어머니랑 팔짱 끼고 시장 다니면서 딸이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시부모님 생각에 먼저 챙겨드리고 남편도 인정한 딸 같은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결국 며느리는 시댁 부모를 대신해 아들을 챙기고 애를 낳고 키우고 애들 재롱 보여드리는 중재자 역할이 다더군요. 우리 남편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모습을 시부모가 보는 날에는 제게 대성통곡하는 날이에요. 아무리 잘하고 딸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많은 만큼 기대도 큰 법이거든요. 저도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망할 놈의 착한 며느리병 고쳐보려 하네요. 님도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친정 아빠 연락 가도록 만드시고 님이 중간 역할 하나도 하지 마시고 남편 하는 만큼만 하세요. 두 번째, 남편에게 뭐라고 달래고 이해를 시켜야 하는지 라는 말이 있어 한마디 해봅니다. 그렇게 속상하면 아들인 당신이 부모님께 딸처럼 살갑게 하면서 잘 챙겨드리면 되지 않냐 말하세요. 왜 내 부모에 대한 효도를 배우자가 대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두세요? 쓰니가 친정 부모님께 잘해서 그게 부러웠다면 본인도 자신 부모께 비슷한 이벤트라도 해드릴 생각을 해야지 정상 아닌가요?
그걸 내 부모만 해주고 내 부모는 안 해주냐 섭섭해 해야 하는 게 무슨 염치인가요? 님을 진정 키워준 분은 친정 부모님이지 남편 부모가 아니잖아요. 내가 못한 효도를 배우자가 대신하길 바라는 걸 대리 효도라고 하죠. 대리 효도는 배우자 중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네요. 권리도 없는 걸 안 해준다고 떼쓰며 혼자 슬퍼하고 화내고 헤어지자는 말까지 하는 남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쳤을까요? 제 입장이라면 오히려 시가 연락 딱 끊고 혹은 전화 오거나 할 때마다 남편한테 말하라고 하고 남편에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한번 찾아뵈라고 할게요. 이렇게 말하시고요. 그리고 시댁에게 남편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안 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 살갑게 대하지 않네요. 그건 저희 친정 부모님과도 못 해봤네요. 라고 반박하시고요. 냉정하게 말해서 시부모를 살갑게 대한다 안 대하를 떠나 시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연락 안 받는다고 이혼 사유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쓴이도 모두 그냥 내려놓으시고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세요. 남편이 또 대리 효도를 원하는 티를 내거나 원망하는 말을 한다면 내가 시부모께 하기 원하는 대로 너가 먼저 우리 친정 부모님께 해봐라. 그럼 나도 하겠다 라고 잘라 말해보세요. 여기에 친자식도 너가 제대로 못하면서 왜 나한테 네 효도를 대신하라고 요구하냐. 너가 먼저 양가에 잘하는 본을 보여줘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꼭 저 남자랑 살아야 되나요? 자기 부모한테 딸처럼 살갑게 안 대한다고 부모님 불쌍하다고 울면서 헤어지는 말이나 하는 저런 놈이랑 이라고 마지막 댓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